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했죠? 면적 단위 했죠? 그죠? 길이에 관한 거 얘기했고.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뭐에 관해서 공부를 할 거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광합성에 관해서 잘 몰라.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포토는 광이죠, 라이트죠, 그죠? 신세시스는 합성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빛을 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을 어떻게 합성하느냐?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광을 좀 합성해 오라 하면 어떻게 할래요? 빛을 좀 합성해 와. 빛이 뭐예요? 아인슈타인까지 가야 됩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어요? 여기까지 해야 되나? 물리까지. E 이퀄 MC 제곱이 뭐죠? E는 뭐죠? 에너지, 매스. C는 빛의 광속도잖아, 그죠?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질량에 대한 뭐예요? 빛의 광속도 제곱에 의한다. 아침부터 머리 복잡해져. 그럼 쉽게 할게. 자, 하늘에 태양이 좀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지구가 여기 있다. 뭐, 사이즈로 보면 우리가 뭐 비교할 수 없을 사이즈지만, 여기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죠. 수소가 뭘로? 헬륨으로 해리되면서 빛이 오겠죠? 머리 아파하자. 머리 아파도 이건 기분을 알고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의 대기를 기상을 일으키는 게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공기가 있는 층 또는 대류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다르죠. 그 다음 뭐가 있나요? 성층권이 있죠, 그죠? 그 다음 중간층, 그 다음 열권 이렇게 있다, 그죠? 있다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태양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해리되면서 우리 수소폭탄 알잖아요, 그죠? 수소폭탄 같은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지구까지 와. 근데 태양이 몇 도씨인가는 알죠? 몇 도씨예요? 6000도. 자, 우리가 용융 소금을 만들 때, 여러분들 소금 알죠? 소금은 아침에도 먹고 왔잖아. 그죠? 소금이 사실은 보석보다 더 비싼 시절이 있었어요. 그 소금이 그만큼 우리 영양소로 가장 중요하다. 엄마가 김치 담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양념 빼고 일단 소금이죠, 그죠? 그 소금을 그냥 먹으면 좀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해안에 바닷물을 가둬서 어떻게 수분을 증발시키고 소금을 만들죠, 그죠? 솔트, NaCl 플러스 마이너스 전할 때 있잖아. NaCl. 이 소금을 만드는데 그냥 먹으면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지 뭐가 있을 수가 있다, 그죠? 독성 물질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대자루 같은 데 넣어서 매단 해서 최소 1년 또는 2년 묵혀서 사용을 한다, 그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1400도씨 이상에서 뭘 한다? 히팅을 해요.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금속이라든지 독성 물질이 전부 다 제거가 돼요. 그래서 용융소금이라는 게 비쌉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게 1400도 올리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 소위 비용이 많이 드니까 뭐 한 500도 또는 400도씨에서 뭐 용융소금이다 하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1400도씨 정도 가야 정확하게 완벽하게 독소를 제거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다가 여기 왔어요? 광합성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그죠? 우리는 직접 이 광합성을 못하지만 식물은 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식물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 식물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먹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 수업도 받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에너지원은 결국은 어디서 왔다? 이 선에서 온 거예요, 선. 태양에서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태양의 자식들이다, 후예들이다. 이 말 되죠, 그죠? 태양이 없다면 우리는 열흘도 살 수 없다. 열흘이 뭐예요? 3일도 못 살겠죠. 그만큼 태양의 존재는 중요하다. 그죠? 우리의 부모와 같은 존재다. 이게 태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6000도씨가 되는 이 열들이 다 우리 지구에 오면은 우리 지구가 없어지겠죠? 6000도 되면 타버리고 없지. 그런데 고맙게도 이 청들에서 다 차단시켜, 열을 차단시키고 정말 인간이 또는 식물이 살기에 아주 좋은 것들만 거의 여기에 지구에 내려보내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구에 생명이 있다는. 화성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뭐 달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는 이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빛입니다. 그런데 빛이 이렇게 이제 그려놓은 이유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빛의 색은 뭐예요? 어떤 빛의 색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나요? 가시광. 그렇지. 가시광선을 좀 더 영어로 하면은 우리말 먼저 써야지. 가시광선. visible light. 이렇게 써져, 그죠? 볼 수 있는 광선이다. 그러면 visible light는 뭐, 어떤 게 있나요? 레드광이 있고, 빨, 주, 노, 초, 파, 남, 보, 블루까지 있죠, 그죠? 그렇잖아. 그런데 바깥에 지금 나가보면은 이제 어떤 색들이 나뭇잎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초록색이죠. 초록색은 영어로 뭐다? 그린이죠, 그죠? 이 그린 컬러를 띠고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빛이, 태양에서 오는 빛이 얘가 나뭇잎이 그린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할까? 아니면 다른 걸 이용해서 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나요? 생각 안 해봤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근데 이걸 내 강의를 들으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지금은 초록색인데 가을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산에 뭐 보러 가요? 응? 단풍 보러 가죠. 단풍. 야, 왜 초록이었던 것이 가을 되니까 단풍이 들지? 이 단풍의 주된 색은 어떤 게 있나요? 빨간색. 레드가 핵심이죠. 그 다음 블루도 있겠죠, 그죠? 이 레드가 원체 강하니까 블루가 잘 안 보일 뿐이지.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태양에서 오는 빛인데 왜 지금 이 봄에는, 여름에는 그린 컬러를 띠다가 가을이 되니까 얘들이 이런 색을 띨까? 자, 여기까지 하고 제배로 갑시다.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라고 내가 하는 얘기야. 이거 다 하면은 뭐 벌써 몇 시간 해야 되지. 그런데 이제 궁금해 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원리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럼 광은 도대체 뭐냐? 태양에서 오는 거다. 태양에서 오는데, 자, 이 권역들에서 전부 차단시키고 오는데 우리 지구에는 뭐 오느냐면, 여기는 여러분들 적외선이라고 들어봤나요? 그러면 원적외선 들어봤나요? 그 다음에 건적외선 들어봤죠, 그죠? 안 들어봤으면 지금 들어봤다, 그죠?
지금 들어봤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소위 가시광선, 볼가자, 볼시자, 그죠? 가능할 가, 볼시자. 그래서 가시광선, 빛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 이 외에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 적외선이란 애들이 있다. 이게 우리 지구에 도달하고 있다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라디오를 본다, 또 TV를, 라디오는 듣죠. 라디오를 듣고 TV를 본다 할 때 그게 어떻게 해서 봐질까? 들으실까? 전부 뭐예요? 이 파장입니다. 파장. 파장이 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원적외선, 건적외선 얘기를 하지만 뭔가가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 E 콜 MC 제곱에서 받듯이 에너지가 있다. 파장은 뭐예요? 매스하고 하여튼 빛의 광속도 제곱이니까 6.03 곱하기 10의 23성. 하여튼 머리 복잡한 게 있어요. 어쨌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빛이 오는데 지구에 뭐와 함께 오느냐? 이 가시광선 중심으로 적외선도 오고 여기에 뭐가 온다? 이쪽 영역에 자외선이라는 겁니다. 자외선. 자외선을 울트라란 말 쓰죠, 그죠? 울트라, 우리 전화기도 울트라, 뭐 전화기 이런 거 쓰잖아. 초강력, 뭐 이런 의미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면 여름에 또는 봄, 가을에 이 선블락 바르죠? 뭐 차단? 자외선 차단. 그 왜 차단할까? 이 뭔가가 스트롱하다는 얘기죠.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를 어떻게 한다? 파괴시킨다. 파괴시키니까 때로는 피부가 연약한 경우에는 이 혹을 만든다. 혹. 피부 혹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차단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반면에 이쪽 라인에 있는 거는 이 가시광선은 식물이 광합성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 건강 안마기부터 건강 관련해서 제품 파는 거 보면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적외선, 원적외선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뭐냐 하면은 파장대가 780에서 한 3000 나노메타 범위대까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머리 아프니까 800에서 하죠.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용어가 나왔죠. 나노메타라는 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할 때 메타가 있었고, 메타에 그 메타보다 아래 단위가 센티메타가 있었고, 그 다음 밀리미터가 있었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가면 요게 1000배니까 킬로미터죠, 그죠? 킬로미터가 있었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요 미리를 더 쪼개는 거죠. 더 쪼개다 보니까 마이크로란 단위가 생겼어요. 메타의 마이크로면 미리는 메타의 몇 배? 전분의 1이죠. 요 마이크로는 뭐다? 10의 마이너스 6성분 1이에요. 이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100만 배 작다. 1m가 이 정도면 요걸 100만 개로 깬 거예요. 100만 개 중에 몇 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마이크로는. 그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단위가 있어. 그게 뭐죠?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나노 세차나 나노메타. 이건 10의 마이너스 9성입니다. 그러니까 10의 9성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1m를 10의 9성계로, 그러니까 10억 개죠. 10억 개로 쪼갠 거예요. 맞지? 10억 개지. 자, 한번 볼까요? 이 단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 갑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그러니까 세 자리 다음에 오는 것은 1000이죠, 그죠? 그 다음, 여섯 번째 다음에 일곱 번째 자리 오는 거는 뭐죠? 100만이죠, 그죠?
그 다음 여기 9번째 다음 10번째 오는 자리는 10억이죠. 그 다음에 12번째 자리 13번째 오는 것은 나죠, 그죠? 내가 뭐라고? 조죠, 그죠? 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메타의 1000배가 큰 것은 킬로미터고, 그죠? 작은 것은 뭐다? 밀이다. 그러면 여기 오겠죠. 1000배니까, 그죠? 그 다음에 100만, 그죠? 100만은 마이크로를 했죠, 그죠? 마이크로. 그 다음에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의 9승분의 1이다 했죠, 그죠? 10의 9승분의 1은 여기 10억 단위다. 10억. 이해되죠? 그러니까 1m를 10억 개로 쪼갠 것 중에 몇 개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저 나노메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800에서 예를 들어 3000이다 하면 1000이다 하면 10억 개 중에 1000개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건 1000개 뭐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단위는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 단위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10성은 뭐냐? 10의 10성분의 1은 뭐냐? 이렇게 하면 엉스트롱이라는 단어 쓰는 거 아시죠? 모르면 지금부터 지금 배웠으니까 씁니다. 자, 메타를 기준으로 해서 1000분의 1은 밀리메타. 그 다음에 100만 분의 1은 마이크로메타. 그죠? 그 다음 10의 9성분의 1은 뭐다? 나노메타. 됐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다 가시광선인데 과연 이 태양에서 오는 이 빛이 E = mc 제곱이라는 말을 쓰는데 빛의 광속도, 그죠? 제곱이다 하는데 과연 이건 뭘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지금 여기 보니까 적외선이 있고 그 다음 가시광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겠어요? 엑스레이가 있겠죠? 여러분들 병원 가면 건강검진할 때 촬영하는 거, 그죠? 이 엑스레이, 감마선, 그러니까 원자폭탄 만들고 하는데 다 이쪽으로 가잖아. 이거는 빛이 강해요, 약해요? 이쪽이 강하죠? 엄청 강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가 뭐랬어요? 평균 1000이라고 적외선 정도로 본다고 얘기하자 했죠, 그죠? 물론 3000까지 있어요. 자, 1000 나노메타 얘기했죠, 그죠? 그럼 여기는 400에서 760까지 나노메타. 그러면 이거하고 크기가 어느 게 커요? 가시광선하고 적외선하고 어느 게 길어요? 적외선이 길죠? 그러니까 여기 500 평균 보면 이게 1000이니까 2배로 길다는 얘기예요. 자, 길다, 이게 과연 뭐냐 하는 얘기예요. 태양에서 오는 빛이 파장이 길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파장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우리가 바다에 가면은 바닷가에서 보면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치죠? 자, 한 파장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여기는 한 파장은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180도, 여기는 180도 하면 360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파장에는 길이로 얘기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파장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때요? 여기서 또 한 파장이고 여기는 이렇게 한 파장, 이렇게 한 파장. 나중에 엑스레이 가면은 픽 이렇게 가죠, 그죠? 안 보여. 보이면 안 되지. 그릴 수가 없어. 너무나 짧은 파장이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쪽이 파장이 긴 거는 아까 가시광선이라 적외선이라 했죠, 그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좀 있다 했죠. 그럼 한 500 나노메타, 600 나노메타 이 정도 있다 얘기를 했고, 그러면 뭐냐면 적외선 쪽이 여기 크잖아. 크다는 거는 파장이 길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래간다. 엑스레이 쪽으로 가면 딱 이렇게 간다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실제 광합성이 이용되는 거는 가시광선이다. 일단 기준을 두고
그게 400에서 한 약 800 나노메타까지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일단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적외선 부위는 파장이 더 길죠, 그죠? 그러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서 이래 온다. 요게 이 파장대가 얘들을 인위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피부에 한 6mm까지 뚫고 들어간다. 그러면 건강에 여기 히팅을 해주니까 체온도 높여주고 좋더라 해서 신경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식물을 하잖아. 그럼 식물은 가시광선이라 했는데 아까 빨주노초 파남 보라까지 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지웁니다. 지우고 자, 가시광선에서 레드에서 시작해서 뭐까지? 그린까지. 블루까지죠, 그죠? 여기에 그린이 있다. 자, 여기는 예를 들어서 760 나노메터. 여기는 블루는 430 나노메터 정도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면 지금 광합성에 이용되는 빛은 우리가 바깥에 보면은 초록색을 띠고 있다. 그 초록색을 띠고 있는 것이 광합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는 가을이 되니까 어땠어요? 가을이 되니까 이 색은 흔적도 없어지고 뭐와 뭐가 남는다. 이 두 개가 남는다. 그 중에서도 이게 더 강하게 강렬하게 남는다. 이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광합성을 하면은 얘가 엽록소가 클로로필이 엽록소가 뭘 지금 엽록소가 어떻게 생겼어요? 요 피톨리행이라 해서 52개 탄소가 쭉 연결되어 있죠. 52개, 6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것은 질소예요. 얘가 결국 엽록소가 광합성을 하는데 얘가 가을 되면 엽록소가 있어요, 없어요? 가을 되면은 가을 되면 없죠. 왜 없어요? 왜 없어요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지지.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거지. 일단 거기까지 갑니다. 가을 되면은 엽록소가 파괴가 돼. 없어져요. 사람이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듯이 똑같아요. 엽록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말은 지금은 초록색을 띠고 있는 잎이 있다 하면 뭔가를 받아들인다. 뭘 받아들인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잎이 있다면 이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중에서 투과하거나 반사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착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엄밀히 착시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광합성에 이용되는 이 빛이 레드와 블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럼 누가 가져가? 식물의 잎이 가져간다는 얘기. 그래서 광합성에 이용되는 것은 블루와 레드다. 이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그린은 그럼 뭐냐? 이 초록은 얘가 흡수를 못해. 못하니까 어떻게 보인다? 반사가 되거나 투과가 돼서 우리 눈에 잎이 초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가을이 되면 이 엽록체가 파괴가 된다. 엽록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개 모인 게 엽록체입니다. 클로로플라스트. 얘가 파괴가 됨으로 해서 자, 초록이 어떻게 됩니까? 초록이 이제 흡수가 돼버리는 거지. 대신에 얘들이 이제 블루와 레드가 리플렉션 반사가 되거나 투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단풍이 정말로 예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을 때는 우리 인간에게 식물 잎이라 가정하면 태양에서 오는 빛에 의해서 공기 중에 CO2,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뭘 내보냅니까? 산소를 내보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 오토를 내보내잖아. 그럼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식물도 똑같이 우리처럼 호흡만 계속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CO2 농도가 확 높아지겠죠. 내뿜는 게 계속 CO2를 내뿜으니까 지금 420 ppm 정도 되는데 나중에는 500, 600, 700, 1000 ppm 가면은 뭐 지구 인류의 종말은 바로 오는 거죠. 그죠? 더워지니까 온난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만큼 이 식물의 잎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이해되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뭘 더 해보자고. 우리 과가 무슨 과예요? 스마트 농사는 학과죠. 그죠? 그럼 스마트하게 뭔가를 해보자. 뭘? 그러면 요즘 시설 재배 많이 하죠. 그죠? 그죠? 그럼 시설 재배 하는데 날씨가 흐리다, 비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햇빛이 있어요, 없어요? 햇빛이 없죠? 인공광을 만들자, 인공광. 인공광을 뭘 가지고? 뭘 조사를 하면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듭니까? 빛. 그렇지. 어떤 빛을? 광합성하는 빛이요. 광합성하는 빛이 어떤 파장? 레드랑 그렇지. 레드와 블루광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LED 들어봤죠, 그죠? LED 처음 듣는 사람 지금 들은 거예요. LED 빛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파장대 전체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었어. 그럼 지금 뭐예요? 이 레드광하고 블루광만 조사를 선택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공장, 플랜트 팩토리 가면은 전부 뭐예요? 이 광 두 개를 가지고 다 얘기를 다 해요. 물론 옐로우도 나중에 일부 씁니다만 이건 일단 제쳐놓고 레드와 블루가 핵심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조금 더 가보자고. 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를 탔다. 창문가에 여름이 되었어. 딱 이렇게 얼굴을 떼고 있으면 얼굴이 익어요, 안 익어요? 이거요. 얼굴이 익죠? 안 익은 사람은 이제 익었다 하고 이 창문가에 창문이 있으면 이 빛이, 태양 빛이 오겠죠, 그죠? 오면 이 빛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이 피부가 탈까, 익을까 하는 거는 전부 뭡니까? 여기에 있다. E = MC 제곱에 있다. 이 속도에 준한다. 속도. 방금 얘기했죠. 이 속도는 뭐였어요? 아까 파장대가 길면 속도가 빨라요? 짧으면 속도가 빨라요? 짧으면 속도가 빠르다 했죠. 이 가시광선, 엑스레이, 이렇게 간, 가시광선은 여기고, 엑스레이는 이쪽 간다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일부 자외선, 자외선은 300 나노메타 됩니다. 그죠? 300 나노메타 대인데, 얘는 파장이 가시광선과 비교해서 길어요, 짧아요? 자, 여기서 가시광선이다. 여기에 자외선이다. 여기에 뭐다? 적외선이다. 이렇게 하면 이 자외선 부분이 파장이 어때요? 이거의 가시광선에 비해서 짧죠? 짧으면 에너지가 크다, 작다? 크다. 크니까 뭐예요? 유리창을 파파파팍 때리는 거야. 파파팍 때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유리하고 이 자외선하고 마찰이 생기겠죠. 그러면 거기서 열이 발생하네. 그래서 얼굴이 타는 거예요. 타다 못해 나중에는 뭐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갈 때는 자외선이 강할 때는 어떻게 해라? 차단제를 바르든지 모자를 확실하게 둘러서라 하는 얘기까지. 피부, 미용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서? 이 태양의 연구를 통해서 이 빛이란 애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뭡니까? 수직농법. 다 어디 이걸 응용한 거예요. 이 광을 가지고 다 응용한 거예요. 광을 가지고 응용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이게 다단식으로 해서 지금 논밭에 평지에 가면은 전부 1단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거 몇 단이요? 4단, 5단, 뭐 10단, 20단까지 그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게 팩토리예요. 말 그대로 공장이에요. 뭐 찍어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뭐 수직 농법이 있다 정도까지만 하고 여기에 활용되는 것이 뭐다? 이 빛이다. 이 빛은 LED 등을 활용한다. 거기에 핵심적인 파장은 뭐다? 레드광과 블루광 이 두 개다. 자,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이겁니다. 여러분도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해. 각각 하는 경우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두 학생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각각이 하는 경우보다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더 공부를 잘해지죠, 그죠? 1, 2등 하는 학생이 열심히 같이 해서 서로 협조 체계를 하면은 공부를 더 잘하죠, 그죠? 역으로 열심히 잘 노는 학생과 두 번째로 열심히 잘 노는 학생이 둘이 같이 놀면은 겁나게 잘 놀겠죠? 그죠? 그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어디서 왔느냐면 이 식물에서 원래 왔어. 그게 뭐지?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 레드광하고 이 블루광이 있어요. 자, 레드광만 있을 때 광합성을 15를 했다. 블루광은 10을 했다. 그러면 합하면 얼마예요? 25죠, 그죠? 25인데 얘 각각 합하면, 근데 얘를 두 개로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냐? 4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에멀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에멀슨 이펙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열심히 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높다. 어디서 우리가 이 자연의 이치를 배우느냐? 이 식물에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식물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도통하는 것은 그냥 통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천리를 내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식물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자연의 이치를 알고 도를 통한다 이 얘기입니다. 옛날에 도인들이 이 원리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도를 다 통화가 있는 거예요. 통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천이다 하는 거죠. 그죠? 해야 돼요. 지금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 눈에 햇빛이 안 보이지 않느냐? 당연히 안 보이지. 그죠? 근데 만약에 보인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건 과학적인 걸 떠나서 얼마나 산만하고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온 천지가 빨주노초 파남보에 막 행행색색이다 하면 여러분들 이게 동공이 뭐 안정이 될까요? 못 됩니다. 그러니까 신께서 그 우주를 만드셨다면 어마어마한 이게 원리에 의해서 만드신 거야. 나는 뭐 하나님, 부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만약에 신께서 만드셨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 눈이 혼란되지 않게끔 우리가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고 있다, 회전하고 있다를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못 살아요. 그걸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시간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이왕 나왔으니까. 자, 지진이 일어난다, 해일이 일어난다. 가장 먼저 느끼는 애들이 뭐예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주 우리가 미개하다고는 곤충들이에요. 바닷속 생물들이에요. 느끼는 파장대가, 감흥대가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해. 장난치다가 툭 한 대 쳤어. 아주 반응이 없어. 그런데 어떤 학생은 살짝 했는데도 서프라이즈 뭐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민감도 반응도가 다르다는 사람 간에도. 그죠? 그렇듯이 인간의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빛이, 가시광선이 우리가 물 안개가 피면은 보이지만 실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때요?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배운 만큼, 자기 수준만큼만 생각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얘기하기 좀 그런데 무식함에서 오는 잘못된 판단,
오류가 많잖아요. 과거에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뭐 의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발달이 안 됐잖아. 그 당시에는 그냥 뭐 했어요. 막 해가 단정하고 뭐 사인도 내리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속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죠?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드바이저를 받는 것도 누구한테 받아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경험이 더 많은 사람, 정말로 이 우주의 원리,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는 원리, 뭐 모든 면에서 여러분들보다 우수한 사람들한테 어드바이저를 받는 거지. 인생 상담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은 태양에서 오는데 만약에 우리는 보인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가 있지. 그게 마찰이 충돌에 의해서 딱 리프렉션 반사가 되는 순간 우리 눈에 보여요. 물색이 어떤 색이에요? 며칠 문할게요. 워터 컬러가 which 컬러예요? 어떤 컬러예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블루라고 얘기하겠지. 바다가 푸르니까. 물이 색이 있나요? 있다고? 없어요. 없지. 근데 있어. 우리는 못 느껴. 어느 때 알아요? 파도가 칠 때 파도 치면 어떤 색이에요? 반사가 됐어. 흰색으로 보이잖아. 흰색으로 보이는데 빛이 없다면 색이 없어요. 못 느껴.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가 뭐예요? 전부 태양에서 오는 빛에 의해서 전부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우주선을 띄우고 하는 그 원리들이 전부 뭡니까? 빛의 원리, 그 다음에 대기의 원리, 이 우주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 지금 가능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은 지금 물리학 지금 양자론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그죠? 머리 아프니까 나도 그 물리학은 몰라.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자, 광합성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가 봅니다. 지금까지 태양의 역할은 이제 태양이 너무 찌부러졌더나 좀 크게 그렇게 자, 태양이 이렇다 그죠? 이렇다 가정하고 뭐 블랙홀이 있니 저 있니 그거는 다음 얘기고요. 자, 우리 지구에 이제 빛이 온다. 그러면 이 빛 중에서 아까 레드광하고 블루하고 를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잎이 있다. 우리가 작물을 이제 키우죠, 그죠? 키우면 여기서 이제 태양에서 오는 빛을 누가 흡수를 해요? 잎이 흡수를 하죠, 그죠? 크게 보면 잎인데 실제 따지고 보면 잎 속에 있는 엽록체 속에 있는 엽록소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관계 2, 파이토크롬 B2, 1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음 생리 시간에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잎에서 빛을 흡수를 한다. 그러면 뿌리가 있다. 이렇게 가정하면 줄기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공기 중에 뭐와 이산화탄소를 얘가 흡수를 하겠죠. 흡수를 해서 그 다음에 뿌리에서 H2O 물을 이제 흡수를 해서 이렇게 물이 올라가겠죠. 물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CO2하고 물하고 흡수를 해서 이 잎이 커진다. 그죠? 그러면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기 중에 CO2 물을 먼저 써도 돼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하고 여기에 바인딩 돼서 결국은 탄수화물의 골격은 C6H12O6 요게 원래 골격은 뭐냐면 CH2O가 원래 탄수화물의 기본 골격이에요. 나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CHO 내 성이 창경 조가를 했잖아. 그죠? CH 요것만 예고하면 됩니다. 근데 좌우측에 분자 식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 맞추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 세 개고 저기고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6번째의 물과 6번째의 CO2가 결합해서 이 당, 육탄당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만들어내면 여기서 프로덕트 하나가 뭐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숨쉬는 O2가 만들어진다.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면 이 물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으로 변화되느냐 하면 이 빛이에요. 빛이 물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분해 이런 말을 합니다. 광에 의해서 물이 깨진다. 광분해.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줘야 된다? 기호 빛이 들어가 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지금 이 과정이 소위 정과정이 일어난 거예요. 정반응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밤이 되었어. 다악 상태야. 빛이 없어. 어두운 상태야. 다악. 밤이 되니까 이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밤에는 이 당이, 낮에 만들었던 당이, 그리고 만들었던 산소가 바인딩 되면서 뭐 한다? 이게 분해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 가장 잘 느낄 수 있냐면, 아침 이슬 알죠? 새벽에 이제 풀밭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바지가랑이가 어때요? 축축하게. 신발이 축축하게 젖어져 있죠. 그게 뭐냐면은 잎에서 이 물을 방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더 상세한 얘기는 생리 시간에 하고. 그래서 뭡니까? 이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걸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려고 하면, 병원에 이제 친구가 입원해 있어. 또는 부모님이 입원해 계셔. 그러면 병원 안을 가죠? 여러분들 어떤 선물을 해요? 이걸 하죠, 그죠? 빨리 건강하시라고. 그죠? 병원에 하잖아. 이 생활을 만약에 한다 가정해봐요.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생활을 선물을 했다. 그럼 머리맡에 놔뒀다. 어떻게 될까요? 향은 좋죠. 보기 예쁘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과정이 일어나요? 역과정이 일어나죠. 역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짝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으니까 강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식물을 엄청 많이 가져가서 사람도 어때요? 숨을 쉬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이게 막 농도가 높아지죠, 지금. 원래 대기 중에 420ppm인데 한 1000ppm까지 높아졌어. 그러니까 광합성 하는 데는 좋겠지. 그럼 병실에는 가시광선이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죠. 물론 창문가에는 있겠지. 그 밤 되면 어때요? 이 과정, 역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CO2 농도가 막 높아지겠지. 그럼 2000, 3000, 4000 ppm까지 높아집니다. 간호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환기 안 시키고 하면 그래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0 ppm이다 하면은 이 산소 농도는 드랍되는 거예요.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각 세포에서 요구하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으면 산소가 부족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졸리고 잠만 자는 거지. 과거에 요거 조금 더 이제 신랄하게 한번 가볼까요? 산소가 있고 CO2란 게 있죠. 일산화탄소 들어봤죠, 그죠? 옛날에 연탄 가스 마시면 뭐 했어요?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얘는 뭐냐면 일산화탄소 얘가 산소보다 또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뭐하고 헤모글로빈하고 친밀도가 강해요. 이거는 친밀도가 20이라면 얘들은 5, 얘들은 8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친밀도가 강하니까 어때요? CO가 계속 헤모글로빈하고 붙어서 혈관을 타고 동맥에서 모세혈관 타고 마이토콘드리아 각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속에 집어넣어 주니까 산소가 부족해지지. 산소가 부족하니까 뭘 못해요? 에너지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가는 거야. 네, 그 원리예요. 또 신랄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기본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브레이크하고 화장실 다녀오려고 하십니다.